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히히 정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좀 추워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청취율 하늘킥 기원 스페셜 라이브 TBS 시민의 방송 시방 유튜브 채널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시방이 또 지금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사투리로. 네. 그래서 말인데 저 시방 채널 돌리는 분들 참 거시기 하네요. 고정해 주시고요. 시방 채널로 한 분이 발음이 약간 시방은 저깁니다. 시민의 방송 줄임말. 그러니까요. 근데 시방 채널로 너무 한 세게 분이 시라는 말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앵커님? 제1구 앵커님 시방. 너무 웃겨. 여보세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 별말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들한테도 군사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 그리고 그 이유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지난주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1%. 이게 지난주 긍정평가가 32%였거든요. 그래서 1.1%가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4.2%로 나타났고 지난주에 부정평가 65.8%니까 여기서도 1.몇 % 정도 빠진. 그래서 부정평가는 1.1% 내려갔고요. 또 긍정평가는 1.1% 증가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조사 개요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조사 개요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성인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거치면서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뚝이 됐다. 맞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카카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많은 시민 불편을 겪었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었죠. 최진봉 교수님도 그랬죠? 저도 그랬죠. 물론 제가 보내는 카톡,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가고 네. 또 사진, 영상은 뭐 더더욱 안 갔고요. 그랬죠. 계속 보내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뭐 서버가 지금 장애가 생겼다 이러면서 네. 보내지지 않고 있었고. 저도 토요일 날 오후에 뭐 네. 스마트폰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려고 했더니 안 가더라고. 올라가죠. 이거 네, 왜 맞습니다. 이러지? 네.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저녁 때. 네. 이거 근데 문제는 카톡에 문제가 그것뿐만 있다는 아니라 카카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심지어 주차장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계산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이 찍히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기프트콘이라고 이제 카카오 가운데서 이렇게 선물 주고받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자기 돈으로 샀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 그 뱅크에 안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 못해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발생했었습니다. 신선식품 뭐 배송하는 거 예,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문제가 됐었고요. 서정 변호사는 불편함 없었어요? 카톡. 불편하죠. 예.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카카오 예, 택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전쟁 중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테러나게 공격당하면 이게 나라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도 총력 대응 4단계 재난 대응 중에 최고 단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게 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피해 보상 문제 앞으로 이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놓여진 내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창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전 국민 4,700만이 쓴다니까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 다 쓴다고 봐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예. 무료로 쓰는 거는 배상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 교수님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먼저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확보되고 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어발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아까 말씀 주차장 업무까지 네. 하고 있고요. 은행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주고받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역 관련된 알림도 지금 카카오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순간 국가나 아니면 국가 운영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죠. 문제는 이렇게까지 문어발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SK CNC 한 곳에 너무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아예 데이터 운영 안 되는 상황. 네. 즉 분산시켜서 여러 곳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돈 버는 데만 너무 급급한 게 아니었나라고 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독과점이 아주 이제 그 독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이게 독과점을 방치하는 게 맞는지 뭔가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치라 이런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적절한 지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카카오 측에서는 화재는 예상 못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기사로만 보면 그 서판교에 위치한 SK CNC 데이터 센터의 지하 3층에 전기 배급하는 장치 이 부분에서 불이 난 불이 난 거라면서요. 거죠. 그렇죠. 이 데이터 관리하는 거는 지상 1층부터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화재 발생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언제든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가상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까지도 생각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생활 또 정부의 운영에 일정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요. 데이터가 안전하게 확보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도 데이터의 영향을 안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게 회사의 책임이에요.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누가 그럼 화재를 예상하고 화재 대비를 합니까? 아니 왜 스프링클러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그건 다 만들어 놓는 이유가 화재가 났을 때도 가동하게 병원 같은 데는 중환시설 같은 데는요. 발전기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전기가 끊기면 바로바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키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한 군데밖에 데이터 센터가 없었다는 게 아니 옛날 그 우리 조선시대 정조 대왕 같은 경우도 규장각을 만들었을 때 내규장각 만들고 외규장각 만들고 두 개나 만들어 놨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참 너무 원시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주에 이 과학기부 감사에서 관련 사태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4일 과방위에서 김범수 지금 카카오 대표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이혜진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일주일 뒤 월요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따지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 묻겠다라고 지금 과방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유료 서비스 위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카카오톡의 경우에 무료 서비스긴 하지만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품질 유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유료는 이제 당연히 뭐 보상해주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무료라 하더라도요. 넷플릭스법이 뭐냐면 요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12월 달부터 시행됐거든요. 우리 그 부가통신 사업자 중에 그 상당히 과도하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6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이렇게 하루에 1% 이상 되는 이런 이제 업자들은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 예, 품질 유지 의무가.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뭐 기술적 오류를 생기기 위한 조치를 안 했다든지 또는 이제 그 원활한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손해배상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생긴 지가 2020년. 소비자 개개인이. 예. 2020년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이게 과태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개인 배상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성들에게도 군사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고 김기현 의원이 페북에 썼는데 여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시대입니다. 여성도 때가 되면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현대 군대는 옛날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전자화돼 있어서 여성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므로 국방 자원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여성의 국방 의무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 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이제는 반대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남녀 차별적 발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자신들과 자녀들은 군대 안 가면서 남의 자녀들 군대 가라는 말은 쉽게 하네요. 대통령부터 부동시로 안 갔잖아요. 당신들 먼저 본을 보이세요. 반대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댓글창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서정익 변호사님. 이게 근데 2019년에요. 쌍방울의 임직원 60여 명을 이제 그 달러하고 위안화를 바꿔가지고요. 중국에 가서 이제 건네주고 바로 당일 돌아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60여 명이 1인당 수천에서 수억까지 이걸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몰래 밀반출한 거죠. 이거는 중국까지만 반출하면 외국한 관리법이나 재산 국외 도피로 처벌되고요. 문제는 이게 북한까지 갔으면 심각해집니다. 네. 이 돈이 만약에 북한까지 지원됐다 무단으로 이러면 이게 그거는 이미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이적죄가 되는 거예요. 네. 적국에게 돈을 무단으로 지원해 주면 따라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지금 현재 그 중국까지 밀반출은 수사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간 거 여부 이걸 이게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네, 앞으로 이게 결과가 근데 봐야 됩니다. 왜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결국요 북한하고 그때 이제 쌍방울이 그 경제 협정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노스라고 있잖아요. 지금 SBW 생명과학 나노스라는 회사가 북한의 광물 자원, 히토류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걸 체결하면서 나노스가 전환사채 200억을 쌍방울이 2017년에 인수를 해요. 이걸 그 이후에 올해 1월 달까지 3번에 걸쳐서 전환사채 200억 중에 180억을 돈을 주식으로 바꿉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1,558억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은 이게 북한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해서 1,558억을 벌고 그다음에 북한은 만약에 돈이 갔다면 달러를 벌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화영이나 경기도가 관여됐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게 자기 대선 주자로서 북한에 대해서 존재감이나 이런 게 공약도 되기 때문에 전부 이게 누이 조건 매부 좋은 이런 사업이죠. 네. 뭐 잘 나가다가 왜 거기서 이재명 대표 왜 이화영.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부분에 경기도하고 행사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사는 있었어요. 맞아요. 행사는 있었는데 쌍방울이 지금 물론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자꾸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왜 끌어들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 연관도 없고 지금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지금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정말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잘못한 부분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겠죠. 또는 뭐 정말 외환에 $10,000 이상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신고를 안 하고 갔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쌍방울은 그 당시에 경제협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일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그 경기도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뭐 협박이 있었다. 톡에 이 발언 때문에 발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뭐 이제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내일 이제 서정익 변호사님 내일 네.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집중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던데요. 내일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내일 재판이 2개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본인 재판 그게 선거법 위반 2개죠. 그다음에 그 성남에서는 배소연 씨 있잖아요.
법인카드 이 재판이 이게 내일 또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11월 1일 날은 그 두산건설의 이모 사장, 그다음에 김모 팀장 있잖아요. 성남 FC 후원금 두산건설 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할 때는 뭐 쌍방울 제가 아까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갈 때. 그래서 제가 부지사가 하는 일을 시장이 모를 리가 있는가 이런 의심도 가고 무엇보다 이게 또 경기도 주관 행사에 그 돈을 많이 지원했거든 쌍방울이.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국감에서는 쌍방울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배소영 김혜경 씨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것들 네. 성남 FC까지 줄줄이 아마 치열한 예.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뭐 공직선거법, 뭐 법인카드, 성남 FC 참 정말 많아요. 두 분은 혹시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 사건 한꺼번에 뭐 한 번이라도 없으셨겠죠? 아, 이렇게 많이 없었죠.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뭐 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진 후보에 대해서 탈탈 털듯이 이렇게 정말 그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가지고 네. 수사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곤란. 그 지금 계속 말 두 마디 한 거. 예를 들면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는 말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서 협박으로 느꼈다. 이 말 가지고 지금 재판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도 안 했어요. 연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한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도 뭐 7만 얼마짜리 그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떠들면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을 200여 군데를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선 기간에 있었던 이런 다 무혐의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대 논문도 그렇죠. 그다음에 허위 경력 가지고 입사한 것도 그렇죠. 이 문제 모든 것 다 지금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그리고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되거나 아니면 거의 처분이 안 되고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데는 한 번도 압수수색은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거냐. 네.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결국 이제 그 판결이 잘못했으니까 취소한 거죠. 처음부터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을 했어야죠. 물론 이제 시력은 없어요. 이미 새로 지도부가 다 구성됐기 때문에 시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게 지금은 이런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예 된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이런 이제 그 앞으로 이게 이런 정치적 판결요 사법부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판결 좀 없어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고등법원이 취소를 한 거죠. 예. 네. 자, 최진봉 교수, 요즘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비대위원장이면 대표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이 누구야 서정욱 변호사가 존경하시는 우리 김 위원장, 경산호 위원장 그분이 한 발언 있잖아요. 김문수 네, 위원장이요? 김문수 위원장. 존경합니까? 존경하세요, 늘. 저 존경합니다. 네, 존경해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정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이겠냐. 동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의 미친 개로 표현을 했고요. 북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이런 뭔가 좋습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단어 사용이나 아니면 용어 사용에 비대위원장으로서 품위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식의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정진석 위원장 뭐 일설에는 보수 지지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다고 보세요? 뭐 이제 보수층 결집도 있겠지만 자기 평소의 소신이 아닌가 소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또 이게 민간인 학살하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친 개 뭐 이게 뭐 잘못된 표현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잖아요. 저는 미친 개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보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미친 개를 몽둥이가 아니고 먹이를 줘가지고 달래야 된다는 사람이 더 미친 주장이다. 저는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친 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걸 먹이를 줘가지고 북한에 살살 주가 더 달래지. 이게 더 나쁜 주장이에요.
그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식의 민주당 주장입니다.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를 위협하고 미사일 쏘고 위협하면 저희도 강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먹이 주가 달래자 햇빛 정책 이게 더 미친 주장이에요. 네, 지금 방금 하신 서정욱 변호사 발언은 개인 발언이고. 개인 의견이라. 예, 개인 의견이죠. 당연히. 몇 가지만. 다음부터 얘기하실 때는 개인 의견이라. 당연히 개인 의견이죠. 제가 공적 의견을 대표하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라디오 켜신 분도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발언을 일단 뭐 개인 발언이시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정은의 행동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도발하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되고 저는 공격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욕설을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 강대강 대치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도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전쟁에서 문제 풉니까? 아니 강대강 대치에서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적 우위를 항상 점해야 돼요. 군사력으로 북한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공격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자체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알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지금 청취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간결하게 좀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군사 기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아까 지금 청취자 의견도 들어왔지만 이제 군사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부 찬성이에요. 제한부.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기본 군사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군사 기본 교육이라는 게 그럼 군대 입대해서 하는 것인지 옛날 대학생 때 교련 받았던 그렇죠. 그런 건지 예를 들면 자기가 전쟁 상황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건지 그 정도라면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을 모두 다 군에 입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저는 반대예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강력 반대입니다. 강력 반대합니까? 그래요? 근데 이대남들 소위 20대 남성들 표심을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소위 이준석식의 남녀 갈라치기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게 그 이대남들 표 얻으려고 계속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김기현도 이준석 닮아가지고 결국에 이대남들 표점 얻어보려는 이런 이게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아주 이게 그 잘못된 포퓰리즘식 접근입니다. 서정욱 변호사한테 이게 뭔가 좀 비판을 받은 정치인은 오래 못 가던데요. 자, 청취자 의견 몇 분만 더요. 국회의원 자녀를 모범적으로 먼저 군대 보내라. 좋은 생각입니다. 반대합니다. 출산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앞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기본적으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지만 군에 입대해서 여성들이 군사교육을 받는 것은 반대합니다. 진봉이라 하였는가 이제는 봉침이 많이 약해졌구나. 봉침이 약해졌다는데요. 궁예가 그러네. 예.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이준석식의 안티 페미니즘 당장 그만두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오늘 격한 발언이 너무 많으셨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